우리나라에서 1위 발생암도 폐암이 됐어요. 암 사망률 1위 암입니다. 곰봉지가 있으면 폐암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위암 편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가 폐암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 국가암 등록 사업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1년에 3만 명의 새로운 폐암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암 사망률 1위 암입니다. 모든 암 가운데 동일 기간, 동일 인구 집단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암이 폐암입니다. 사람들이 췌장암을 연상하는데요. 췌장암은 숫자가 폐암보다 훨씬 적어요. 폐암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암 가운데에서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신경 써야 할 게 제가 알았던 폐암이다. 그리고 최근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1위 발생암도 위암에서요 굉장히 간발의 차로 폐암이 됐어요. 아마 저설량 폐CT의 영향도 있겠죠. 그 폐암의 원인은 잘 알다시피 담배, 흡연이 크고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게 굉장히 나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분진, 뭐 태울 때 나오는, 고기 탈 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저건 좀 과장된 거예요. 우리가 곰봉지라고 하는 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저산소증, 폐에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말초 있는 혈관이 조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가 되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이 끝이 볼록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폐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 중 하나라는 거지 폐암하고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굉장히 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심해져야 기침이 계속 나오고 뭐 숨이 답답하고 피도 나오고,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죠. 초기에는 아무 증세가 없어요. 폐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암은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하나는 CT 같은 걸 찍었을 때 하얗게 결절이라고 하죠. 단단하게 돌돌 뭉치는 종양의 상태로 나오는 폐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뿌옇게 회색으로, 그리고 만져보면 단단하지 않고 물컹물컹한 이런 게 간유류명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삼춘물 같은 게 염증으로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요 두 가지 트랙으로 생기고, 옛날에는 이 결절만 우리가 알았는데 요즘은 저설량 CT라고 폐를 찍는 게 나오잖아요. 한 20년 전부터. 요즘 우리나라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간유리 음영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흔해요,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찍어보면 100명 찍으면 5명에서 10명 나옵니다. 굉장히 흔해요. 근데 옛날에는 요거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요 녀석 딱 찍어보면 안에 암세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겹겹으로 쌓여가는 과정이죠. 그러다가 이게 돌돌돌돌 뭉치면 안에 하얗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고형화됐다고 하죠. 그 얘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암세포가 이제 막 둥글둥글하게 생기면서 옆으로 침습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런 단계가 보일 때 수술로 떼내야 한다. 지금 제가 알았던 간유리 음영하고 달리 결절은 하얀 거예요. 완전히 돌돌 뭉친.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암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다행히도. 간유리 음영은 암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찔러서 조사해보면. 결절은 직경 3cm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8%예요. 92%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결절은 30mm 미만인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한 명의 의사를 정해서 팔로우, 관찰만 하면 된다. 절대로 서둘러서 떼거나 막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암은 저설량 폐CT라는 걸 찍으셔야 하고요. 흉부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거 결핵 아니면 폐렴 이런 것들, 간유리 음영도 저설량 폐CT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폐암은 조기 발견하려면 CT를 찍어야 한다. 방사선 용량을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로 줄인 저설량 CT니까 크게 해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년 이후는 한 번쯤 찍어봄직합니다. 물론 암은 가족력이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가족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흡연 피하고 요리할 때 그 요리에서 나오는 연기 피하시면 돼요. 패시티는 언제부터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제 생각으로 나이 한 50 되셨으면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찍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폐암이 되기 전에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간유류명이나 결절을 일찍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도움이 돼요. 50대 한 번 찍어보는 게 나중에 뭔가 내 회 생겼을 때 처음 언제 생겼는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그걸 비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기흉이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거지. 전혀, 네버. 기흉하고 폐암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좀 마른 체질의 키 큰 분들에게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결핵은 폐암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걱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일부 논문을 논문에서 보면 결핵을 앓으면 폐암에 덜 걸린다. 걸린다. 이런 논문이 이런 것도 있어. 제가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해걸 씨가 폐암에 또 걸렸어요. 제가 잘 저희- 알다시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배 30년 폈잖아. 폐렴이 폐암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폐렴 예방 접종 하세요. 한 4, 5만 하지만 네. 그 정도 돈 쓸 만한 가치가 있어요. 폐렴 예방 접종 꼭 무조건 하세요. 저희 접종하세요. 두 사람 다 했습니다. 네. 저희는 애들도 시켰어요. 네, 저는 좋아졌다고 1년만큼 믿어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20년 흡연하셨으면 한 10년에서 15년 음. 정도 금연하시면 원래 폐로. 비흡연자 네. 정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1년만큼 좋아졌을 테니까 계속 금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연자에게 좋은 성분이나 음식은요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어떤 영양제도 그 흡연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 금연해 주세요. 흡연할수록 그 영양소의 고갈이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그건 맞아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내 가족이면 저는 사실 이제 흡연을 물론 당연히 하면 금연이 좋지만 네네. 어? 많은 분들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 이제 그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그래, 말씀을 그건 좀 약간 하시는데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코펜하겐 슈학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이제 베타카로틴을 20mg 정도를 먹었더니 폐암이 증가한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베타카로틴 영양제의 상한 섭취량은 3mg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영양제로 베타카로틴을 20mg 이상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는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종합비타민제를 먹을 때 이제 제가 배합을 할 때 베타카로틴은 가능한 천연으로 하라. 그 외에 나머지 비타민 B나 C 이런 것들은 천연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천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연 비타민 C 먹을 바에는 자몽이나 오렌지나 키 먹는 게 나아요. 천연 비타민 C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을 수십 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나 C는 합성으로 만든 걸 드시고 비타민 A의 전구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만 천연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요 아직까지 비타민 A가 평균 섭취가 권장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조금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건 흡연자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항암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 표적 항암제, 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두 종류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타입이 맞아야 돼. 운도 있어야 돼. 그 암세포 안의 유전자가 딱 지금 개발된 약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네. 그게 요즘 한 30%는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너무 감사해요. 옛날엔 그분들 수술 못 받으면 그냥 대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첨단 항암제로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대단한 겁니다. 네, 말씀드린 이런 항암제는 문제는 비용이 비싸죠. 한 7천에서 8천만 원, 보통 1억 이렇게 드는데 다행히 요즘 이제 그 보험 적용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험 기준에만 들어가면 5%만 내니까 환자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무증상으로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너무너무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근데 체력은 영양제나 보충제 드셔야 돼요. 네, 요건 그걸 제가 먹어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먹어야 돼요. 어떤 영양제나 보충제가 폐암을 낫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가신 분이 폐암과 함께 10년을 쭉 견뎌오셨다는 건 그만큼 기본 체력이 좋으신 거죠. 앞으로 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정상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운 분 말고 비흡연자에서는 이소플라본이 폐에서 나쁜 세포를 생기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선한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거 드시는 굉장히 좋고요. 특발성 폐섬유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긴 한데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건 없지만 제너럴하게 몸이 좋아지면 당연히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올라가면 또 확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몸 건강이나 영양을 챙긴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뭐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3 비타민 D 또 뭐 여러 가지 뭐 파이토케미칼들 있잖아요. 뭐 엘라스틴 같은 이런 걸 탄성. 드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 엘라스틴. 어쩌면 엘라스틴이 도움될지 몰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어요. 찌는 거잖아요. 엘라스틴이 탄력이 있고. 혈관, 폐, 여성의 쿠퍼인데 이런 데 있어서 아직 현재는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의 후보군으로 엘라스틴이 적어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말이라든지 뭐 동맥구에는 엘라스틴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서 이게 이제 흡수가 된 다음에 폐로 들어가서 탄력을 폐라는 게 이렇게 늘었다 줄어 이래야 되는 건데 섬유화증이 딱딱하게 굳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이걸 한번 임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